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8일 화요일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사당이 6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면서 모레부터 국회가 열리게 됐지만 한국당 반발로 반쪽 국회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한국당의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검찰총장 임명을 저지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국회 복귀를 시사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철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6월 임시국회 소집 이틀 남긴 했는데 지금 여야 사당과 한국당 기싸움이 팽팽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여야 사당은 6월 임시국회 소집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면서 한국당의 조속한 협조를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면 한국당은 국회 정상화의 조건으로 문재인 정부 경제실정 청문회 개최 요구를 굽히지 않으면서 추경의 부당함을 부각하는 상태입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정쟁에 중독된 한국당을 기다릴 수 없었다면서 추경을 비롯한 재난과 민생 현안 처리를 마냥 미루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여론조사에서 절반이 넘는 국민이 한국당이 요구하는 경제청문회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했다면서 한국당은 조건 없이 복귀해서 시급한 현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에 들어가서 제대로 된 추경 심사를 하고 민생 법안을 챙겨 나라를 살릴 준비가 돼 있는데 민주당은 오로지 추경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추경 역시 경기 부양이 아닌 당장 국민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현금이나 쥐어주는 모럴 해저드, 그러니까 도덕적 해이이자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지적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경제청문회 개최를, 또 한국당은 청문회와 추경 심사를 별개로 진행하는 중재안을 제시하면서 양당이 한 발씩 물러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늘 오후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주선했는데 반쪽 국회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앞서 조금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열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도 여야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권력에 굽히지 않고 국민의 신망을 받아온 윤석열 후보자가 적폐청산과 검찰개혁을 완수해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한국당이 국회에 복귀해서 검증을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다면서 하루속히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의사일정에 협조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반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년 내내 했던 전임 정권 보복으로도 모자라 야당 의원과 정부 비판 세력을 반드시 주저앉히겠다는 계획이라고 맹공을 펼쳤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을 정치권의 하수인으로 만들려는 음흉한 계략을 반드시 인사청문회를 통해 저지하겠다고 청문회 참여 의사를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검찰이 청와대의 입김에 더 크게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면서 정치 공세가 되지 않도록 개혁성과 도덕성을 중심으로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의 철저한 방어와 야당의 송곳 검증 예고 속에 반쪽 국회 변수까지 남아 있어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한국당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국회에 복귀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우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오늘 국회로 보냅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 후보자 임명 제청 안건이 심의 의결되는 대로 국회 임명 동의안을 보낼 예정입니다. 국회는 임명 동의안을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안으로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합니다.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아온 무소속 손혜원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검찰은 부패방지법과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내고 손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태민 기자. 네, 서해부입니다. 네, 지금 5개월 만에 수사 결과가 나온 건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지난 1월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이 말씀하신 대로 5개월 만에 수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검찰은 손혜원 의원이 부패방지법,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우선 손 의원이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포함된 보안 자료를 확보한 뒤 이를 이용해 지인과 남편이 운영하는 재단에게 사업구역에 포함된 1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하도록 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손 의원이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이익을 챙겨 부패방지법을 어겼다고 결론냈습니다.
또 이 가운데 조카 명의를 빌려서 7,200만 원에 달하는 건물 두 채를 산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손 의원과 함께 손 의원의 보좌관 52사 A씨 역시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앞서 손 의원이 넘겨받은 보안자료를 이용해 딸 명의로 부동산을 사고 남편과 지인에게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정황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또 이 자료 내용을 누설한 사실도 확인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아울러 손 의원에게 목포 지역 부동산을 소개한 부동산업자 역시 같은 보안 자료를 빼돌려 부동산을 산 사실이 확인돼 절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손 의원은 그동안 자신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위법 사실이 하나라도 있을 경우 의원직을 내놓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달 초 비공개로 소환돼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관련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오후 2시 검찰은 공식 브리핑을 열고 수사 경위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경찰이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서 유흥업소 관계자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근 이른바 정마담으로 불리는 유흥업소 종사자 정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앞서 양 전 대표는 지난 2014년 7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성접대를 한 의혹을 받는데 정 씨는 이 자리에 업소 여성들을 동원한 당사자입니다. 정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부 여성들이 술자리에 간 것은 맞지만 성매매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충환 전 한나라당 의원이 교회 집회 현장에서 현수막을 훼손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김 전 의원을 입건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그제 오전 10시 반쯤 서울 명일동 명성교회 세습 반대 집회 현장에서 시위대가 설치한 현수막을 자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현수막을 자르는 과정에서 제지를 당하자 흉기로 시위대를 위협했다는 혐의도 함께 받습니다. 한국형 원자력 발전의 핵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정부가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원자력 관련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최근 원자력안전옴부즈맨 제도를 통해서 원전 관련 기업 출신 퇴직자가 한국형 원자로의 핵심 기술을 외국에 넘겼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원안위는 국가정보원 등과 함께 제보 내용이 사실인지 파악 중이며 해당 내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의 북한 방문 계획이 전격적으로 발표되면서 한반도 안보 정세는 다시 한번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시 주석의 방북이 비핵화 협상을 촉진할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또 미중 무역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도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요.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시진핑 주석의 방북과 관련한 사안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왕선택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어제 저녁에 중국과 북한이 동시에 발표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중국 최고 지도자가 북한을 방문하는 게 지금 14년 만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지난 2005년에 10월에 이제 후진타오 중국 국가 주석이 방문을 했고요. 중국 국가 최고 지도자, 국가 주석의 북한 방문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이 5번째가 됩니다. 63년, 90년, 예. 그다음에 2001년, 2005년, 네. 그리고 이번이 5번째라서 사실 굉장히 드문 그런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부주석 시절에 한번 방북을 한 적은 있죠. 네, 시진핑 주석이 이제 부주석일 때 2008년에 그때 평양을 방문한 적이 있어서 그건 뭐 비교적 한 11년 정도 차이가 나는. 그때는 이제 그런 셈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남이 있었던 그렇죠. 거고요. 2008년이니까요. 그렇죠.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치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한 4차례 중국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4차례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형식상으로 보면 일단 답방 차원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물론입니다. 지난 1월에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베이징에 갔죠. 그때에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위원장 북한 방문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수락한다라고 하는 명확한 입장 표명이 있었기 때문에 예. 올해 상반기에 시진핑 주석이 평양을 방문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있었는데요. 다만 그때는 하노이 정상회담이 예상을 하고 있었고 그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나올 거다라는 전망이 있었고 네. 그 전망을 바탕으로 해서 북중 정상회담이 있을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하노이 회담이 결렬됐죠. 결렬이 됐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무기한 연기됐던 상태가 지금
다시 복원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예. 시기가 왜 그런데 지금일까? 이 어떤 목적일까? 그리고 네. 지금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네. 굉장히 궁금한 사항들이 많은데 하나씩 좀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게 되면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있을 텐데요. 이게 물론입니다. 긍정적일까 부정적일까 두 가지 그 전망이 동시에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3월, 4월, 5월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네. 특히 북미 관계 또 남북 관계가 교착 국면이 계속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상태 속에서 북한과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만나는 이런 일정이 생기는 것은 기본적으로 긍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긍정적인 요소가 훨씬 더 많다. 특히 이제 중국 쪽에서는 역시 비핵화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는 미국과 입장이 같기 때문에 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데 다만 이제 중국이 미중 무역 전쟁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 속에서 이제 다음 주가 되면 G20 정상회담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엄청난 무역 담판을 하게 돼 있는 상황이라는 그렇죠. 것이죠. 예. 그걸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북한도 지금 미국하고 이제 대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중국이 북한과 공동 전선을 마련을 해서 예. 미국과 대립 구도를 만드는 게 아니냐. 이런 뭔가 대북 영향력 과시 카드를 쓰면서 하면서 북한과 공동으로 해서 미국에 맞서는 구도를 만들려고 예.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에서 좀 더 협상력을 강화하는 게 아니냐. 이런 또 전망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 이렇게 보면 부정적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비핵화라는 큰 틀에서 보면 좀 부정적인 입장이 있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후원하는 입장이 된다면 예. 뭐 트럼프 대통령과 굳이 불리한 조건에서 타협을 할 필요가 없이 예. 그냥 이대로 밀고 나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예. 이런 식으로 분석이 들어가면 부정적인 상황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한 7대3 정도로 해서 긍정적인 전망이 많지만 일단 만남 자체를 그렇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지만 교착 국면이 이어지는 것보다는 시진핑 주석이 만나는 게 좋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 긍정적인 요소가 많지만 한 30%, 40% 정도는 부정적인 전망이 있기 때문에 면밀하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북한 입장에서는 어떤 협상의 지렛대로 또 활용할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건 지켜봐야 그렇습니다. 되는 상황인 맞습니다. 거고요. 이 상황을 지금 미국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이 부분도 궁금한데 네. 김희준 워싱턴 특파원 리포트를 보고 오시겠습니다. 백악관은 시진핑 주석의 방북에 대한 입장을 묻자 목표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 비핵화 FFVD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목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동의한 것이고 세계가 그 약속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동맹국과 중국을 비롯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북한 FFVD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며 중국을 콕 집어 대북공조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약속 이행에 대한 신뢰도 거듭 나타냈습니다. President Trump and the Secretary believe that Chairman Kim will fulfill his commitment to denuclearize, and that remains our policy.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중국의 제재 이행 책임을 강조하며 국제 대북 공조에서 이탈할 것을 경계한 언급들로 풀이됩니다. 북한에는 비핵화 조치를 거듭 압박하는 포석으로도 읽힙니다. 북미 협상 재개에 앞서 중국을 방패막이 삼을 북한에 미국의 목표에는 변함이 없음을 환기한 겁니다. 미국 언론들은 경계와 기대를 동시에 내놓았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고립됐던 김 위원장의 외교적 승리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중 무역 갈등 속에 시 주석이 이달 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북미 대화 재개라는 선물을 내밀 수 있다는 전망도 제시했습니다. 이달 말 트럼프, 시진핑 두 정상 간 회동에 앞서 던져진 북중 정상회담 카드. 북미 협상 재개와 미중 무역 담판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미국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유준입니다. 네, 미국의 반응을 지금 듣고 오셨는데 일단은 뭐 최종적이고 완전하고 검증된 이런 비핵화의 우리 공동 목표는 같다. 이 얘기를 그렇습니다. 하긴 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지금 김희준 특파원의 마지막 멘트처럼 이 두 가지의 입장 속에서 어느 쪽이 될지 미국의 예. 셈법이 복잡해진 상태 속에서 이제 이번에 북중 정상회담을 면밀하게 지켜볼 것이고 그 이후에 다시 이제 G20 정상회담을 이용한 예. 활용한 미중 무역
그 담판 예.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미국이 이제 민감하게 따라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의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도 중국이 북한의 배후에 있다 이렇게 약간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적도 있었잖아요. 지난해 5월에 한 차례 그런 적이 있었는데 예. 전체적으로는 미국도 북한과 중국의 소통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적이 더 많았습니다. 오히려 비핵화 협상에 도움이 된다. 뭐 기본적으로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미국과 입장이 똑같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좀 있는데 제가 관찰한 바로는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입장을 물러선 적은 없습니다. 예. 이 큰 틀에서는 미국과 똑같기 때문에 미국도 그 점에 대해서는 이제 안심하는 부분이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중국이 생각하는 비핵화의 그 이행 방법에 대해서는 또 북한하고 또 입장이 같고 미국하고는 의견이 다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요소는 있습니다. 예. 어쨌든 미국은 지금 포괄적으로 비핵화, 그러니까 한 번의 비핵화를 해라 이런 입장인데 큰 틀에서 그렇죠. 큰 틀에서 네. 그렇죠. 네. 그런데 북한은 이걸 수용하지 않겠다. 미국이 셈법을 바꿔라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시진핑 주석이 방북을 한다고 해서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저는 뭐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십니까? 네, 있다고 예.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포괄적으로 비핵화를 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말이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기술적으로 봤을 때 비핵화가 한순간에 안 됩니다, 이게. 이게 몇 예. 개월이 최소 한 1, 2년 이상 걸리는 거고 길게 보면 15년까지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것은 합의만큼이라도 일단은 포괄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게 미국의 입장인 것이고 그거를 쉽게 표현해서 한꺼번에 하자라는 표현인 것이죠. 그래 거기에서 이행은 부분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단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괄호 안에 쳐져 있습니다. 괄호 안에. 네, 괄호 안에 쳐져 있고 북한의 입장은 말씀하신 것처럼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가 기본 입장입니다.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그건 이행을 단계적으로 한다는 것이지 합의까지 다 단계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좀 어떤 모호성의 여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타협의 여지가 있고 그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이제 북미 간의 협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 중국이 가서 어느 정도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간격을 좁힐 수 있을지 예. 그런 노력을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지켜볼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구체적인 방북 시점과 관련해서 시진핑 주석의 평양 방문이 이제 G20 정상회담이 28, 29일이죠. 그렇죠. 예. 그 전이고요. 직전이죠. 직전이고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 이후에 좀 우리 예. 방한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시기를 조절을 한 걸까요? 시기 조절이 어느 정도 있었을 거라고 있었을 보는데 거라고 보시죠. 다만 이것이 정상회담을 하려면 둘 중에 어느 한쪽이 먼저 의지를 갖고 제안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보면 이제 두 사람의 일이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이 이벤트를 준비를 한 건지 예. 아니면은 시진핑 그러게요. 주석이 이 정상회담을 구상을 한 건지 이걸 좀 구분을 좀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현재로 봐서는 시진핑 주석이 먼저 제안을 했을 것이다. 이 시기를 선택을 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김정은 위원장도 지금 이 시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제안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이 5월 말부터 이제 김정은 위원장 본인의 입장 표명도 있고 또 외무성, 예. 북한 외무성 입장 표명도 있고 해서 외교 행보가 적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5월 말부터. 그리고 가장 가시적인 주목 대상은 저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낸 겁니다. 예. 이런 것들이 김정은 위원장의 구상 속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거는 김정은 위원장의 이제 이니셔티브, 주도권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그러면 G20 정상회담보다는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전략 재검토를 하고 그 전략 재검토가 끝났으니까 이제 행동으로 들어간 결과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시진핑 주석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게 아니고 G20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담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외교적 자산을 유리하게 만든 다음에 만나겠다. 이런 구상이라면 그건 또 시진핑 주석의 구상이겠죠. 그렇군요. 어느 쪽이 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저는 아무래도 시진핑 주석 쪽이 조금 더 무게가 좀 갑니다. 그 이유는 이번 일정이 1박 2일이라는 것에 좀 더 무게를 둘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국빈 방문에 해당하는 공식 친선 방문이에요. 그러기엔 좀 짧다. 그렇죠. 2박 예. 3일이 돼야죠. 그렇죠. 그러면은 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구상에 맞춰서 이 일정이 준비가 됐다면 2박 3일이 됐어야 됩니다. 네. 근데 1박 2일이잖아요. 시진핑 주석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 이벤트는 시진핑 주석이 주도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예. 한 6대4나 7대3 정도로 시진핑 주석의 의견이 반영이 됐다. 구상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 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기 전에 남북 정상회담을 원한다. 이게 네. 북측의 의사가 전달이 된 상황이고 북측이 아직 답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죠. 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가능성 면에서 더 커진 겁니까? 적어진 겁니까? 가능성은 더 커졌다고 봐야 됩니다. 더 커졌다고 봐야 왜냐하면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 김정은 위원장의 구상에 따라 이번 일정이 예. 진행이 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은 뭐 100대 0의 차이가 아니라 뭐 60대 40, 70대 30 정도의 비율이 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구상이 반영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어떤 교착 상태를 변경시켜서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 가자라고 하는 적극적인 외교 행보의 하나로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한테 친서 보내가지고 관계 개선에 대한 돌파구 마련하고 있죠. 지금 북중 정상 간에도 지금 돌파구 마련이 되고 있죠. 예. 지금 푸틴 대통령하고 지난 이제 4월에 한번 만났죠. 지금 그렇게 보면은 남쪽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서 상황을 바꿀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북 관계 개선이 안 된 상태에서 나머지가 잘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은 뭐 그런 남북 간의 획기적인 상황 반전의 가능성을 이제 완전히 부정할 수는 예. 없어요. 다만 남북 간의 모순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모순이 있기 때문에 이제 북미 관계 개선하는 입장에서 또 남북 경제 협력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남쪽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미국 눈치를 본다라고 하는 이제 네. 김정은 위원장의 불만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예. 이런 부분이 해소가 안 된 상태에서 네. 과연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대화를 할까? 예. 여전히 물음표라서 제가 볼 때는 절반 이하의 가능성에서 가능성이 다소 높아지긴 했다. 다소 높아지긴 했다. 하지만 여전히 절반 이하입니다. 절반 이하다. 네. 근데 20에서 21일 날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들어가고 28, 29가 이제 G20 회담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 사이 기간이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습니다. 원 포인트로 만난다고 해도 좀 촉박해 보이긴 하는데요. 촉박해 보이는 게 하죠. 그러기 때문에 가능성이 낮은 건데 네. 거기에다가 이제 구조적인 모순도 있어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불만이 여전히 이제 존재하고 그 부분이 해소가 안 됐죠. 그렇지만은 지난해 5월 26일 날 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판문점 원포인트 정상회담이 이틀 만에 해결이 된 겁니다. 이틀 만에 가능했던 것이죠. 지금도 남아있는 기간에 그런 어떤 획기적인 상황 반전이 있을 수 있다면 가능하고 네. 북중 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서는 어쩌면 김정은 위원장의 시행법이 달라질 수도 있고 네. 그렇다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또 새로운 제안을 하면서 화학적인 상황이 달라질 수 예. 있어서 여전히 가능성이 있는데 금방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그래도 가능성이 절반을 넘지는 않는다. 예.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남북 정상의 만남이 또 북미 정상의 만남에 견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순차적으로 이 부분을 먼저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외교적으로 소외된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시각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어제 북한하고 중국이 동시에 발표를 했는데 네. 우리도 미리 알았느냐 뭐 이런 얘기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이제 러시아 방문까지 다 마치고 이제 오늘 아침에 들어와서 이제 기자 질문에 답을 했는데 예. 미리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의심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게 예. 한중 간에는 비공식적인 방법을 통해서 비공개적인 방식을 예. 통해서 긴밀하게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제가 관찰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문제가 없고요. 또 러시아와 또 우리가 또 이제 강경화 장관이 협의를 했고 그 러시아에 있으면서 또 폼페이오 장관과 주요 현안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지금 북중 정상회담 인을 비롯한 이런 현안에 대해서 한미 간의 소통이 있었고요.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외교적으로 고립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예. 다만 문제가 좀 있기는 합니다. 문제가 뭐냐? 한일 관계가 대단히 안 좋습니다. 이 한일 관계가 대단히 안 좋은 것은 한미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은 일리가 있다고 보고요. 남북 관계가 지금 안 좋은 상태가 해소가 안 되고 있다는 것도 예. 현실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요소에 있어서는 안 좋다.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다른 요소를 볼 때 우리 외교가 고립됐다는 말은 지나치다. 그렇게 평가할 예. 수 있습니다. 예,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김정은 위원장이 대외비 문건에서 네.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것이 미국과의 회담 목적이다 밝혔다. 이런 내용을 보도한 언론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북한 관련해서 나온 문건들의 진위 여부를 우리가 늘 다 확인할 수 없는데 이 문건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어제 나와가지고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예. 지켜보고 있는 사안이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지켜본 바로는 그런 류의 문건 중에 조작된 문건이 꽤 있었습니다, 과거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것이 과연 조작된 문건이냐? 네.
제대로 된 진짜 문건이냐 이거를 좀 봐야 되고, 근데 내용을 좀 읽어보니까 저는 좀 의심스러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북한 이게 이제 강습 제강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군부의 이제 지도자들을 상대로 해서 이제 교양 자료, 학습 자료로 만든 건데, 지난해 4월 22일 이후에 북한은 이 핵 보유국이라고 하는 부분도 뭐 물론 존재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경제 발전에 총력을 집중한다라고 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굉장히 강력한 지침이 있습니다. 이런 지침은 언제나 북한의 교양 문건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북한의 모든 문건을 봤을 때 70% 이상의 내용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이번에 나온 문건에는 그게 거의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 지난 한 1년 넘게 본 북한의 기본적인 주요 문건과 비교할 때 결이 너무 달라서 의심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의심을 할 필요가 있는 문건이다. 네. 내일 모레 방북 소식이 전해지는 대로 저희가 또 신속하게 이 소식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전용기가 있으니까 비행기는 타고 가겠죠? 그렇죠. 시진핑 주석의 입장에서는 전용기가 당연하고요. 열차를 이용할 거라는 생각은 현재로서는 할 필요가 없고 1박 2일 일정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 기자였습니다. 네. 인천 붉은 수돗물은 정수장을 바꿔 수돗물을 보내는 이른바 수계 전환 과정에서 녹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배수를 하지 않고 무리하게 수계 전환을 한 것이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환경부 조사 결과 발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죠. 황선욱 기자. 네, 행정부입니다. 어제 인천시 발표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인천시의 그 무리한 수계 전환이 직접적인 원인이군요. 네, 붉은 수돗물이 나온 지역은 평소 공촌 정수장에서 물을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공촌 정수장에 원수를 공급하는 풍납 취수장이 전기 점검으로 가동을 중지하자 단수를 막기 위해 부근의 수산 정수장, 남동 정수장 물을 공촌 정수장으로 대체 공급하는 수계 전환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간을 두고 충분히 배수를 해서 수도 관로에 붙어 있던 녹물 등을 제거해야 하는데, 이런 작업을 하지 않고 갑자기 수압을 높이는 바람에 관로에 이물질이 떨어져 나온 겁니다. 인천시가 성급하게 관로를 바꾼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게 환경부 조사 결과입니다.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에는 관로를 바꿀 때 물을 빼는 밸브를 서서히 작동해 유속 변화로 녹물이나 관로 내부의 물때가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는 관로를 바꾸면서 밸브만 열었을 뿐 밸브 조작과 수압에 따라 수질이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환경부는 밝혔습니다. 자, 그렇다면 궁금한 점은요. 오늘이 벌써 이 사건 발생 20일째입니다. 이렇게 장기화된 이유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네, 먼저 물이 얼마나 깨끗한지 측정하는 탁도계가 고장난 것이 원인입니다. 붉은 물이 나오는데도 탁도계가 고장난 줄 모르고 수질은 이상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좀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요. 정부 원인조사단이 점검 과정에서 확인하고 통보할 때까지 인천시는 열흘 이상 지나도록 고장 사실을 몰랐습니다. 또 하나 이유는 배수 작업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입니다. 낮은 지역에 있는 배수 지점을 확인해 관로에 있는 물을 빼야 하는데 관망의 높낮이를 표시한 단면도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수 지점을 확인하기 어렵고 소화전 위주로만 방류하는 바람에 체계적인 방류가 지연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질 조사 결과 어떻습니까? 이 쏨물 마셔도 괜찮은 건가요? 네, 결론은 마시는 물로는 적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정부 원인조사단의 필터 성분 분석 결과 알루미늄, 망간, 철 등 기타 성분이 26에서 4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는 이는 관로 노후화로 인한 물질이라기보다는 관로 아래쪽에 물때 성분이 유출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정수기나 필터로 한번 그런 물은 마셔도 되지만 수질 기준을 충족한다고 해서 현재 상황에서 마실 것을 권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빨래나 설거지 등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YTN 황순욱입니다. 그럼 지난 20일 동안 얼마나 많은 불편함,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었는지 인천 서구 피해 주민들 연합단체 연결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라국제도시 총연합회 노형동 대변인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다고 말씀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네. 많은 시간들 참 힘들게 보내셨을 텐데 이게 시청자 네.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이 피해가 컸는지 좀 피부에 와닿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언론이나 그 뉴스 위주로는 지금 붉은 수돗물 사태라고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예, 단순히 붉은 수돗물 사태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물 위에 검은 기름때가 둥둥 떠다니고, 네, 그다음 물을 받아서 보면은 막 이제 시커먼 그런 이물질들이 가라앉아 있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 단순히 물 색깔이 붉은 것이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오염된 물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영상으로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 필터에 네. 아주 검붉게 변한 것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맞습니다. 실제로 피부병을 좀 호소하거나 복통이 있었던 주민들이 있죠? 네,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인천시에 공식적으로 접수된 민원 건만 1만 건이 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 피부병이나 그런 복통을 호소하는 그런 질병적인 호소도 100건 이상이 넘는 것으로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인천시의 대책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20일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지금 계속 대처해 왔어요. 맞습니다. 대화를 좀 나눠보셨을 텐데요. 그간의 얘기를 좀 해주시죠. 일단은 주로 인천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그런 입장들을 발표를 했고요. 예, 그다음 사태가 불거지니까 거의 일주일이 지나서야 인천광역시에서 공식 입장을 내놨죠. 그리고 이제 어제 무려 19일 만에서야 박남춘 인천시장님께서 공개 석상에 나와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태의 명확한 원인이나 명쾌한 대책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 대책으로 지금 나오는 것이 생수를 네. 공급해주고 앞으로 네. 단계적으로 해소하겠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네. 생수 공급 이게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바로 지금 인천시가 발표하는 대외 홍보용 그런 언론 보도나 시민들이 실제로 그 피부로 느끼는 그런 피해가 다르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시가 지금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예, 미추홀 찬물이나 K워터, 아리수 등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물을 피해 지역에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제가 수치로 말씀을 드리면 서구하고 영종 지역이 도합해서 25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생수 지원 혜택을 받은 지역은 단 7개 동에 불과합니다. 예, 네, 그리고 생수를 지금 지원한 게 제가 알기로는 90만 병가량을 지원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네네. 지금 서구하고 영종 주민을 합치면 60만 명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은 20일 동안 한 병 이상의 물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생수를 지급하겠다고 하고 생수 네. 구매한 것에 영수증 처리를 하겠다고는 하고 있지만 네, 분명히 대처에 좀 미흡한 점이 있다라고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예, 조금 전에 지금 발표 결과 좀 들으셨습니까? 원인에 대해서. 원인은 이제 우리 환경부에서 발표한 것으로 지금 제가 파악을 했는데요. 예, 일단은 수계 전환이 주된 원인이라고 하고 있는데 예, 지금 최근에 발표된 언론의 발표에 따르면 저수장 수조의 내부 오염을 오랫동안 방치했다. 그리고 아까 지금 보도에서 나왔듯이 물때가 정수지 바닥과 벽에 붙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런 예. 것들이 지금 원인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주민들은 그 원인조차 지금 믿지 않고 있습니다. 워낙에 불신이 지속되어 왔으니까요. 예. 네. 지금 어쨌든 인천시 자체랑 조금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네. 지금 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들이 드러난 것인데 네네. 이게 지금 시민들이 밝혀냈던 원인과 좀 맞아 떨어집니까? 시민들이 밝혀내기에는 그런 원인을 밝혀내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네네. 어쨌든 저희는 관의 입장을 지켜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관의 입장과 또 언론의 입장, 그다음 최근에 발표한 지금 방금 전에 발표한 환경부의 입장이 또 서로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예. 주민들의 의구심은 더욱 커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군요. 네. 자, 조금 어제 인천시장이 고개 숙여서 사과를 했습니다. 초기 대응에 네. 문제가 있음을 시인하기도 했는데요. 혹시 네. 직접 만나서 들은 얘기가 있습니까? 만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주민단체의 면담을 굉장히 좀 피하고 있다고 저는 느끼고요. 예, 어제 같은 경우에는 부시장을 면담을 했었는데 지금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재난 사태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상수도 사태에
인천시장이 부시장이나 뭐 상수도 사업본부 이런 사람들의 뒤에 숨어 있기보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시민들을 만나고 주민단체 대표들을 만나면서 소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네. 자, 지금 뭐 이곳에 안 계신 분들은 다른 곳에 계신 분들이 이게 네. 남의 일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밝힌 맞습니다. 내용에 따르면 네. 수계 전환을 신중하게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인데 네. 지금 초등학교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이들 그 급식도 상당히 걱정인데. 급식을 지금 현재는 일부는 아직까지도 빵이나 뭐 과자 그리고 음료 같은 그런 간식 위주로 공급을 하고 있는 학교도 있고요. 그다음 일부는 지금 생수를 직접 구입해서 생수를 이용해서 급식을 하는 참 말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돗물을 네. 쓰지 못하고 이걸 결과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생수로 맞습니다. 직접 음식을 하고 네. 이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비로 이용이 되고 있는 거군요. 일단은.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사태 심각성에 대해서 좀 들어봤습니다. 청라국제도시총연합회 노형돈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가 한국 사회의 양극화를 신랄하게 풍자한 영화 기생충을 소개하며 자본주의 사회의 어두운 현실을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선의 오늘은 영화 기생충을 실명으로 거론하며 자본주의 제도야말로 부익부, 빈익빈의 악성 종양을 안고 있는 썩고 병든 사회며 앞날에 대한 희망도 미래도 없는 사회라는 것을 똑똑히 깨닫게 하는 영화라고 소개했습니다. 또 남측 언론 기사를 인용해 영화의 인기가 날로 극심해지고 있는 사회 양극화와 빈부격차의 실상을 실감나게 보여주는 데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한국당의 탈당계를 제출한 친박 홍문종 의원. 10월에서 12월이면 탈당 의원이 40명에서 50명은 될 거다. 이런 것이 홍 의원의 주장인데요. 정두원 전 의원은 그럴 가능성은 제로다 이야기합니다. 정치구단 박지원 의원은 친박신당 최소한 20석, 그러니까 원내교섭단체는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을 또 내놓습니다. 태극기 신당 파장이 어느 정도 될지 이 고수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전망이 엇갈리는데요. 2부에서 관련 이야기 해보겠습니다.